할아버지, 이 편지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손자가 들고 온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75세 할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편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사연은 대구에 살고 계신 75세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대구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 동네에서 가장 잘생기고 인기 많은 청년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철수 할아버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동네에 살던 영이라는 여성이었죠. 1970년대 초반, 당시 25세였던 철수 씨와 23세였던 영희 씨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매일 저녁 동네 뒷산에서 만나 함께 산책하며 미래를 약속하곤 했죠. 철수 씨는 당시 동네 방앗간에서 일하며 영희 씨와의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고, 영희 씨는 집에서 바느질 일을 도우며 시집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알콩달콩 사랑스러운 연인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영희 씨를 위해 손수 나무 빗을 깎아주기도 했고, 영희 씨는 철수 씨를 위해 정성스럽게 조끼를 떠주기도 했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 둘은 천생연분이야 라며 축복해주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1973년 어느 날, 갑자기 영희 씨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친척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했던 것이죠. 당시엔 지금처럼 연락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편지나 전화로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철수 씨는 매주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서 보냈고, 영희 씨도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 이야기를 담아 답장을 보내주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서울로 올라갈게. 철수 씨는 매번 이렇게 써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편지가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당시 방앗간 일이 너무 바빠서 편지 쓸 시간도 부족했고, 영희 씨도 서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편지 횟수가 줄어들다가 어느새 서로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철수 씨는 몇 번 서울로 영희 씨를 찾으러 가려고 했지만 당시 서울은 너무 넓었고 영희 씨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철수 씨는 마음 한구석에 영희 씨를 그리워하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1975년 철수 씨는 부모님의 권유로 같은 동네에 살던 순덕 씨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순덕 씨는 착하고 현숙한 여성이었고 철수 씨를 정말 잘 따라주었죠. 철수 씨도 순덕 씨에게 마음을 열고 성실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후 철수 씨와 순덕 씨 사이에는 두 아들과 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나중에는 작은 철물점을 차려서 운영했죠. 순덕 씨는 아이들을 잘 키우며 집안을 꾸려나갔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철수 씨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영희 씨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봄이 되어 산에 진달래가 필 때면 영희 씨와 함께 걸었던 뒷산길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죠. 그래도 철수 씨는 이런 감정을 혼자만 간직한 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철수 씨와 순덕 씨는 함께 5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고 손자, 손녀들도 생겼죠. 순덕 씨는 5년 전에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를 떠나보내며 정말 많이 슬퍼했고 순덕 씨가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철수 씨는 혼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철수 씨는 아직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며 독립적인 생활을 고집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철수 씨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난달 이야기인데요. 철수 씨의 막내 손자인 대학생 민준이가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우편함에 편지 있던데요. 민준이가 편지 한 통을 들고 왔는데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50년 전 헤어진 첫사랑의 이름이었죠. 철수 씨는 손이 떨려서 편지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영희가 맞을까? 동명이인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민준이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철수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편지를 열어본 철수 씨. 그런데 편지 내용을 읽는 순간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철수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50년 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 몰랐어요. 오빠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저를 기억하고 계실까요? 1973년 서울로 이사 간 영희예요. 편지를 읽으며 철수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영희가 맞았던 거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빠,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낳아서 키웠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딸과 함께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오빠, 저는 평생 오빠를 잊을 수 없었어요. 결혼해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오빠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자신만 영희를 그리워한 게 아니라 영희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오빠를 찾고 있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것을 배워서 이름도 검색해보고 대구에 사는 친척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동창회 모임에서 오빠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순덕 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편지에는 영희 씨가 어떻게 철수 씨의 주소를 알아냈는지도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를 통해 철수 씨가 아직 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가 철수 씨의 주소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었죠. 오빠, 저는 이제 73세가 되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주름도 많이 생겼어요. 예전의 영희가 아니죠. 하지만 오빠를 향한 마음만큼은 25년 전 그대로예요. 만약 오빠도 저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이 편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편지를 다 읽고 난 철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자 민준이가 할아버지, 누구한테서 온 편지예요? 라고 물어봤지만 철수 씨는 옛날 친구야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50년 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영희와 함께 걸었던 뒷산길, 영희가 떠주었던 조끼, 영희의 웃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철수 씨는 용기를 내어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순간까지도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50년 전 그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가 들어 조금 쉰 목소리가 되었지만 철수 씨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영희야, 나야, 철수야. 철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전화기 너머에서 영희 씨가 오빠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첫 통화에서 두 사람은 지난 50년간의 안부를 나누었습니다. 영희 씨는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했고 남편과 사별한 후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철수 씨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내 순덕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저는 순덕 언니한테 미안해요. 제가 언니 남편을 빼앗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계속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영희 씨가 이렇게 말하자 철수 씨도 나도 마찬가지야. 순덕이한테 정말 미안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못다한 이야기들, 각자의 인생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죠. 철수 씨는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설렘에 마치 20대 청년이 된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전화 통화를 나눈 후 드디어 두 사람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기로 한 거죠. 철수 씨는 만나기 전날 밤잠을 못 잤다고 해요. 50년 만에 만나는데 영희가 날 알아볼까? 나는 너무 많이 늙었는데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드디어 약속한 날, 철수 씨는 평생 입어본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대전역 앞 카페였는데 철수 씨는 3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죠. 그리고 약속 시간이 되자 카페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센 채 곱게 빗어 넘겼고 깔끔한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영희야, 오빠. 영희 씨도 철수 씨를 단번에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만에 다시 만나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그 모습을 보며 감동받아 했다고 합니다. 오빠, 많이 늙었죠? 영희야, 너는 옛날 그대로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주름이 늘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 25세, 23세의 연인과 같았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각자의 가족 이야기,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들을 털어놓았죠. 영희 씨는 오빠, 저는 평생 오빠가 저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고, 철수 씨는 나도 너를 평생 잊지 못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철수 씨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 씨가 사실 오빠한테 말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는데요. 오빠, 저는 서울로 이사 갔을 때 오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철수 씨는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내 아이를.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5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울로 이사 가기 직전에 임신 사실을 알았지만 당시 상황으로는 철수 씨에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였어요. 미혼모가 되는 것도 힘들고 철수 씨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혼자 감당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는데 정말 오빠를 닮았어요. 그 아이가 지금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수연이에요. 올해 49세가 됐어요. 영희 씨의 고백에 철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50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내 딸이라는 거야? 네, 오빠. 수연이는 오빠의 딸이에요. 평생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랐어요. 저는 그 아이한테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말했거든요. 철수 씨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충격,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딸을 두고 50년 동안 모른 채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영희야, 그럼 우리 딸은? 수연이는 어떻게 살았어? 오빠, 수연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요.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아들 하나 있고요. 그 아이가 바로 오빠의 외손자예요. 철수 씨는 이 모든 이야기가 꿈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는데 거기다가 자신의 딸과 외손자까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빠, 수연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갑자기 아빠가 나타났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영희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습니다. 철수 씨는 당연히 딸을 만나고 싶었지만 50년 동안 아빠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딸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수연이한테는 천천히 이야기해보고 철수 씨가 이렇게 말하자 영희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50년 만의 재회가 이렇게 큰 반전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헤어질 때 영희 씨는 오빠, 이제 우리 계속 연락하며 지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철수 씨도 그래, 영희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라고 약속했죠. 대구로 돌아온 철수 씨는 며칠 동안 복잡한 심정으로 지냈습니다. 영희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쁘지만 동시에 돌아가신 아내 순덕 씨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 갑자기 나타난 딸 이야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러던 중 철수 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한 거예요. 큰 아들, 작은 아들, 딸에게 영희와 재회한 이야기, 그리고 서울에 있는 딸 이야기까지 모두 말하기로 했죠. 처음에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정말이에요? 우리한테 누나가 있다고요?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니도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라실 거예요 라고 말해주었죠. 딸도 아빠, 서울에 있는 언니 만나보세요. 가족이잖아요 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손자 민준이는 할아버지, 고모가 생겼네요. 우리 가족이 더 많아져서 좋아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좋아했어요. 가족들의 응원을 받은 철수 씨는 영희 씨와 상의해서 수연 씨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영희 씨가 먼저 수연 씨와 긴 대화를 나눈 후 철수 씨가 서울로 올라가서 만나기로 한 거죠. 드디어 지난주 철수 씨는 서울로 올라가 49년 만에 딸 수연 씨를 만났습니다. 수연 씨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미 영희 씨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은 터라 철수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고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맞죠? 수연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철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래, 딸아. 아빠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아버지, 저는 원망 같은 건 없어요. 어머니가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까 오히려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라고 말했죠. 철수 씨는 외손자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준호라는 아이인데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달려와 안겨서 철수 씨를 감동시켰어요. 그날 밤 철수 씨, 영희 씨, 수연 씨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5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 나이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감격했다고 해요. 현재 철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서 영희 씨와 수연 씨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자녀들도 서울로 올라가서 새로운 가족들과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영희 씨와 철수 씨는 이제 결혼을 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서로 각자의 삶이 있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배우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해요. 우리는 이제 연인이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예요. 50년 동안 각자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함께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즘 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영희 씨와 전화 통화를 하고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서 딸과 외손자를 만나고 있다고 해요. 대구에서는 자녀들과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서울에서는 또 다른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특히 외손자 준호가 철수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할아버지, 언제 또 와요? 라고 매번 묻는다고 합니다. 준호는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를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철수 할아버지를 더욱 감동시켰어요. 수연 씨도 아버지가 생긴 것을 정말 기뻐하고 있답니다. 평생 아버지가 그리웠는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나타나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이복 남매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신기한 건 영희 씨와 철수 씨의 대구 자녀들 사이의 관계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법도 한데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해요. 철수 할아버지의 딸은 언니가 생겨서 좋아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여자끼리 얘기할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언니랑 통화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요 라고 말했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고 계세요. 대구와 서울을 오가며
두 가족을 모두 챙기느라 젊은 사람보다 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말한다고 해요.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허전하고 외로웠는데 이제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영희와 딸 수연이, 외손자 준호까지 이 나이에 이런 선물을 받을 줄 몰랐어요. 철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영희 씨도 마찬가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해요. 5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있던 그리움이 이렇게 해결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수연이도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같아요 라고 말했답니다. 두 분은 앞으로 함께 여행도 다닐 계획이라고 해요. 젊을 때 못 가봤던 곳들, 함께 가고 싶었던 곳들을 이제라도 가보려고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여행지는 제주도라고 하네요. 50년 전에 신혼여행으로 가자고 약속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를 만들 계획도 있다고 해요. 대구 자녀들과 서울 수연씨 가족이 모두 만나서 큰 가족 모임을 갖는 거죠. 철수 할아버지는 우리 모든 자식들과 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후일담이 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내 순덕 씨의 제사 때 영희 씨가 함께 참석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철수 할아버지도 망설였고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큰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영희 할머니를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라고 말했고 결국 영희 씨가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희 씨는 순덕 씨의 영정 앞에서 깊이 절을 하며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철수 오빠를 잘 돌봐주시고 좋은 아이들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 모습을 본 모든 가족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 순간 순덕이도 영희를 이해하고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 편하게 영희와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하셨고요. 현재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씨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전화 통화를 하고 주말마다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때로는 대구에서, 때로는 서울에서, 그리고 때로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도 해요. 두 분의 자녀들도 이제는 서로를 진짜 형제자매처럼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명절 때는 대구와 서울을 번갈아 가며 함께 보내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연락하며 챙겨준다고 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 사이의 우정이 정말 각별하다고 해요. 서울의 준호와 대구의 민준이는 이제 단짝 친구가 되어서 매주 화상 통화를 하고 방학 때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지낸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찾아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어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